네, 화서의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을 넣는 그랬다는 이 약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소코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화관을 갔다 왔습니다. 저번에 명량인가를 보고 나서 기회가 되는 바람에 또 영화를 보러 갔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피를 뽑는 편입니다. 헌혈하게 되면은 뭐 관람권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번에도 관람권으로 또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혈장이라든지 혈소판으로 했을 때 2주에 한 번씩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돼야 말인데요. 그러한 피를 뽑아서 본 제 피 같은 영화권으로 해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영화의 제목은 바로 해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은 집중을 갖긴 했죠. 왜냐하면은 봉준호 감독하고 옛날에 심성보 연출 극본가인가?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가요? 옛날에 살인의 추억에 시나리오를 쓰고 같이 제작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느낌도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다른 영화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역시 똑같이 김윤석 배우 씨가 주연을 맡았었죠. 이번 영화에서도 김윤석 씨하고 미키 휴천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유천 씨하고 그 다음에 문성근 씨하고 몇 명 낯이 익은 배우들인데 대부분 다 연기파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준 씨도 나오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스토리부터 대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포일러가 심하게 있기 때문에 내 스포일러를 되게 싫어한다. 그래도 끄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김윤석 씨가 거기서 선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박유천 씨가 거기서 막내로 나와요. 이 두 명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딱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물들이 3명 정도가 있는데요. 김윤석 씨하고 박유천 씨하고 홍매라는 역할을 맡았던 한예리 씨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 배우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나머지 배우분들도 골고루 다 자기의 분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내용입니다. 내용은 IMF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못 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전진호라는 배 선장인 김윤석 씨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물고기는 잡히질 않고 또 이 배 자체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폐선을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배의 주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밀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건 밀수가 아니라 밀항을 요구를 한 거죠. 돈이 너무나 급했던 김윤석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좌표를 찍고 가서 거기서 조선족들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 20명 되는 분들을 태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몇 번의 위기가 맞고 여기까지가 예고편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무슨 사건이 있겠지라고 대충 어물쩡 하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창이라고 하나? 물고기를 잡아두는 곳에다가 해경들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을 숨겨놨는데 프레온 가스가 터져가지고 다 죽어요. 한 명 빼고요. 너무 스포일러가 강한가요? 어떡할 수 없죠. 근데 한 명 빼고 한 명이 바로 누구겠어요? 홍매의 역할을 맡은 한예리 씨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로맨스가 피어났는데 이제 박유천 씨는 홍예리 씨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기 때문이겠지만 그 시체들을 없애야 되는데 다 토막을 내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고기들의 밥이 돼서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이 다 죽은 걸 확인을 하고 시체들을 다 꺼내니까 해무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 조사도 된 건데요. 영국이었나? 영국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상 최대의 경찰은 가로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어두워지고 이제 사람들이 밤이 됐을 때
빛이 없었을 때 사람의 그 안 좋은 본능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성이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 빛이 없어질 때다 해가지고 가로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율이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해무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개가 끼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음산해지면서 어두워집니다. 한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해무가 껴요. 여기서 나오는 해무 뜻은 바다의 안개라는 뜻입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시체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요. 근데 그걸 토막내갖고 사람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선원들과 선장들이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스릴러물은요,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저희들한테 뭔가를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IMF 시대가 1997년도인데 약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나중에 6년 전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그래봤자 2004년도, 2003년도라는 거죠. 이 말뜻은 우리랑 너무 시대 상황이 동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랑 뭐 연관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물론 이거랑 세월호랑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마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성보 작가님께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안개가 굉장히 짙게 낀 상태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약 선원들이 몇 명이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장, 갑판장, 기관장, 그리고 나머지 선원 3명 해갖고 6명의 선원이 있어요. 제가 한 명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선장 씨는요,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배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선원들과 이 배를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배 자체가 그 선장에게 있어서는 삶이고 또 거의 인생 전부니까요. 그리고 박유천 씨는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홍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갑판장은 이 선장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선장의 명령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사람을 시체를 토막 내라고 하면 시체를 토막을 내고요.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선원들은 성욕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원은 또 물욕, 돈 욕심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나머지 한 명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 그러니까 인간성이죠. 인간성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조선족 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뭐 그러한 사람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제거를 합니다.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홍매라는 여자는 무언가에 집착을 할까요? 아마 생존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지만 이 여자는 오빠를 구로동에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서울로 가야 된다는 생존 목표가 있는 겁니다. 안개가 끼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뭉쳐서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집착하고 있는 그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연출과 비슷해서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실감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면은 분위기 자체가 거의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나옵니다. 디테일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아마 이거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향이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안개가 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거의 다큐멘터리 같이 찍다가 급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스릴러물로 변해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본능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성이 사라지면은 약간 좀 또라이가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조선족들 사람이 죽은 것도 사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숨기다 보니까 그 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사고로 죽은 거고요. 시체를 토막낸 이유도 그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경찰에 잡히면 안 되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도 어떡합니까? 수장시켜야죠. 이러한 의미에서 다 수장을 시키는 거고요. 선원을 살리고 배를 지키기 위한 선장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안에서 자기의 돈을 챙기려고, 자기 가족들 챙겨야 되잖아요.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그냥 그들은 또 그 와중에 자기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박유천 씨는 그 여자 홍매 씨를, 한예리 씨를 지키는데 그게 또 잘못된 건가요? 그 누구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본능에 대한 집착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의 집착, 저 사람의 집착.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에 그 집착을 이뤄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바로 여자 주인공이겠죠. 홍매 역할을 맡으신 한내리 씨만 자신의 본능의 집착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명량이라는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동떨어진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명량은 사회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보여준 것도 같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전투씬이 많으니까요. 흥미로웠던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막 긴장감 항상 유지가 되지만 화려하거나 그렇다 해서 우리한테 뭔가 찡하게 오는 감동이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보고 나면은 조금은 찝찝함만 남는 거죠. 하지만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훌륭하다고 제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진짜 비교를 하자면은 화이라는 영화하고 비슷해요. 화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약간 범죄 영화고 스릴러물이고 느와르 영화인데 그것 역시 인간들의 본능과 이런 걸 좀 다룬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해무라는 영화는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 인간의 본능에 대한 철학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를 잘 찍으셨어요. 멋있어요. 배우들도 연기 되게 잘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뭔가 좀 찝찝한 게, 영화를 굳이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봐서 기분이 좋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깨달음을 얻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그냥 저런 영화가 있구나, 되게 잘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중간중간에 편집된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복선도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요. 좀 미스터리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봐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분명히 편집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영화를 보고 나서 평점을 매기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영화 찍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평점을 함부로 매깁니까?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누구한테는 되게 필요한 영화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한테는 많이 필요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감독이 봉준호 감독님이 아니라 제작만 봉준호 감독이거든요. 감독은 심성보 감독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첫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영화 감독을 맡으신 거는요. 기본적으로 영화관에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고 스릴러물 좋아하시고 하면은 볼만한데 공포 영화라든지 호러 아니면 뭔가 좀 느와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미스터리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인 거죠. 그 안에 또 안개가 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되게 스릴러 있게 그린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뭉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